네, 동작일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동작일 주택 재건축 조합의 유튜브 설명회 사회를 맡은 도시 및 주거환경연구원의 김구철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 설명회는 얼마 전 비대위에서 개최한 설명회 내용 중에 우리 조합의 사정을 잘 알 수 없는 외부 전문가의 잘못된 내용과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설명회 개최에 앞서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별 쟁점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공사를 맡은 용역 및 공사업체 임원 몇 분과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조합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한 설명회, 조합원 여러분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한 설명회, 혼란과 분쟁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진실 규명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주실 법무법인 담정의 한경민 변호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신탁 등기에 관한 쟁점과 관련해서 장철승 법무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철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 등기가 필요 없다는 비대위 주장과 관련해서 현재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서 정관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는 신탁 등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탁 등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등기는 이제 우리 조합원님의 재산을, 부동산을 조합에 잠시 맡겨둔다는 취지로 하는 등기인데요. 이 신탁 등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 등기 이후에 손실보상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토지가 우리 사업구역 내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토지를 이제 조합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우리가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후반기에 조합에서 탈퇴한다든가 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자가 될 경우에 이제 만약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송이 모두 끝나고 확정이 되어서 조합에서 그 손실보상 대상자의 토지를 취득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탁이 되어 있으면 따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신탁 등기 후에는 손실보상자가 발생해도 매도 청구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 과다 채무자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탁 등기를 안 해놓으면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가압류, 압류 이제 그런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되면 이제 나중에 조합에서 분담금을 회수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들어온 제한 물건이 선순위가 되고 조합의 분담금 채권은 이제 후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다 채무자를 방지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해놓으면 신탁재산에는 제3자의 강제집행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 KC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 더하여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비대위 설명에서는 현 상황에서 신탁 등기를 해제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공사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탁 등기 해제로 공사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사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탁등기 해제와 공사비 면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해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조합원님들께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불과하고요. 제가 저 법원에서 나온 등기 선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등기 선례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전 고시가 된 경우에 종전 토지에 등기된 조합 명의의 신탁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등기 선례는 말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탁 등기된 것을 말소하지 않아도 종전의 토지를 말소 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보존 등기하는데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또 추가 의견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방금 법무사님 말씀처럼 신탁 등기 해제와 뭐 채무의 변제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물론 뭐 조합과 조합원이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조합원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들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발생한 비용을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될 정관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 공사계약서를 보면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분양계약서, 요거죠, 분양계약서. 이 분양계약서를 다시 보면은 이 분양계약서 6조 1항에 조합원은 분담금과 이주비를 포함한 일체의 대여 원리금, 기타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재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조합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면 위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규정 17조 11항을 보시면 조합원은 조합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서 상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현재 또는 장래에 추가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제12항은 조합원은 제1조의 분담금 이외에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및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별도 부담하며 조합과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들이 이렇게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개인한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근거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탁등기 해제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쟁점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청구가 빠졌다라고 해서 향후 시공사가 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를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은 신탁 등기는 탈퇴자들에 대한 어떤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과다 채무자에 대한 문제점, 또 위탁자인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걸 해제한다고 해서 조합정관이나 공사도급 계약서, 또 분양계약서 상에 의무가 면제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거나 또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신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쟁점 사항인 세무 및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 김승환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 및 회계 관련해서 현재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현재 조합에는 364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사회자로 참석했던 제 기억으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회계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되고 있고, 또한 의혹을 제기했던 조합원께 따로 만나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법인세가 발생되던 조합은 우리 동작 1주택 재건축 조합밖에 없다는 BDA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계사님께서 분명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원회계법인의 김승환 회계사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인세가 나오는지, 두 번째는 조합에 지금 364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법인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계역을 보시면은 그 일반 영리법인은 매출액을 벌고 그에 대한 비용이 반영돼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좀 특이한 구조라서 조합 자체는 비영리법인이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 1대1 재건축일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이 일반 분양이라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조합에 적용을 시켜보면 202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약 166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 때 일반 분양 180세대 그리고 보류지 매각 5세대에 한 매출액이고요.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전체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에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일반 분양에 대응되는 원가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전체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으로만 지출된 금액이 있으면 직접 대응을 시키지만 그걸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가 있으면 이거를 일반 분양 연면적 비율 그리고 조합원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비용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저희 조합의 일반 분양 비율은 현재 5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364억이고 이로 인한 법인세는 약 84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법인세 비용은 84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조합에 지금 364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은 일반 분양에 대해서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어떻게 보면 주주입니다. 주주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그거는 지금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하단에 조합원 출자금이라는 약 19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전체 저희 사업으로 보시면 총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총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일반 분양 180세대 그리고 보류지 5개 매각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은 1660억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합원 출자금,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총액이 22년 말 기준으로는 19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이제 1855억 원이라는 조합의 수입이 되고요. 그럼 이때까지 발생한 이제 사업비라든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22년 말 기준으로 발생한 그 사업비는 1498억 원입니다. 하지만 1498억 원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미지급금 약 120억 원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차감한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1,378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합이 현금 청산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매입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약 346억 원이고 22년 말까지 지급한 판매관리비, 운영비는 17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1,741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수익 금액 1,855억 원에서 1,741억 원을 차감한 금액은 114억 원이고요. 이 금액은 22년 말 저희 조합의 장부를 보시면은 상단에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그 두 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약 11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114억 원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20억 원, 그리고 2023년에 지급된 법인세 금액 84억 원으로 하면 현재 상태에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뭐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인세가 발생하는 곳이 동작 1주택 재건축 조합만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은 크게 이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 분양은 법인세에 발생되는 그 대상 사업이 아닌데, 일반 분양은 수익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반 분양을 하는 재건축 조합은 모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 그 점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발생되면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정한다라는 계약 조항과 더불어 관리처분 계획 시 정비사업 예산을 수립하면서 반드시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예산을 수립하면서 법인세 지출 항목을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 시공사는 계약서 내용을 내세워서 관리처분 계획 시 정비사업 예산 수립에 법인세를 지출 항목으로 잡아 놓았으니 법인세는 조합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조합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지만 최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합이 선제적으로 예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본 후 처리하려고 한 조합의 선택은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는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 도급 계약이 지분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 21조 4항에서 기준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증가한 분양 수익을 7대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5조 4항에서는 법인세 등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석하면 시공사가 일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중 30%는 수익 비율에 맞추어 같이 분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비록 법원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진 않았으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하고 싸울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이 종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인세를 미리 예산 항목에 편성시켜서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시공사는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저희 공사도급계약서 4조 5항에 보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확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다고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쓸 때 조합의 예산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예산안에 법인세 조합이 부담한다 딱 돼 있으면 그 후에 조합이 과연 이 30%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조합이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난 이상은 법인세 납부는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3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조원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회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대위 설명회에서 범죄 예방 용역은 필요가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관할 경찰에 의뢰를 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신 건호 ENC의 김태현 이사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범죄 예방 업무를 경찰에만 의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민간 용역업체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마 6번째 현장 같은데 그 똑같은 분이 똑같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이런 주장을 한 법무사님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한 6년째 이 분과 관련된 범죄 예방의 이분이 주장하는 부당성을 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보험 시장을 봤을 때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사보험 시장이 사실 더 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도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가가 늘어남으로써 그 정비 구역은 슬럼화되고 우분지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경찰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정법 52조에서 범죄 예방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은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은 경법에 따른 허가증을 가지고 전문 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경비업법에 또 보면 집단 민원 현장이라 해가지고 도정법 현장이 시행되는 곳은 사설 경비업이 업체가 상주해서 CCTV를 설치하고 공가 관리를 하고 순찰을 돌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지면 최우선으로 관할 경찰서라든지 119라든지 해서 소위 말해서 위험이나 이런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금액의 다소 많고 적음의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범죄 예방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범죄 예방 용역 업체는 공익인 경찰서에서 하는 비상주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 예방 행위를 크게 보완해서 상주하면서 예. 구역 내에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힘쓰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네. 공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사적인 부분으로서 메꾸어준다. 네. 그렇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 비대위 설명에서는 상주도 안 하면서 인건비 및 비품, 경비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조합에 청구하고 지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범죄 예방 계획 대책 수립에 보면 CCTV가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중앙 관제소에서 CCTV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매 시간마다 순찰을 통해서 또 현장 순찰을 돌게 되어 있는데, 상주하지 않으면서 CCTV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 다음에 순찰을 도는데 어떻게 상주를 안 한단 말입니까? 네. 이제 근거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한테 직접 뭐 대면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범죄 예방은 그 사업 진행 중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에 공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뭐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문제서부터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였었거든요. 그때도 경찰들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자 2012년경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범죄 예방 대책을 포함시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럼 조합한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경찰만으로 부족하니까 조합이 사업하면서 그러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해라 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 계획서에 경찰한테 맡기겠습니다 라고 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구청이 그걸 통과시켜 주겠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조합원님 범죄 예방 용역의 필요성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권오희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쟁점 사항인 지작물 처리와 공사에 관련해서 태진 리엔시의 주상준 부장님과 안음전기의 박중현 이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지작물 공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한전이 공사를 자체 비용을 들여서 모두 처리해주고 두 업체는 아무런 할 일도 없고 관련한 자격증조차도 없는데 조합에서는 쓸데없는 공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전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받게 되면은 큰 틀에서는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즉 구역의 경계에 있는 전신주에서 구역 안에 큰 건물들에 들어가는 전기, 그 정도까지와 전신주 철거 및 이설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을 저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계량기 탈거라든가 보안 등 가로 등 이런 철거를 같이 해주고 반납까지 이런 디테일한 거는 저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일은 모두가 예. 민간용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작업을 안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 건물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가 흐를 경우에 안전사고로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매우 중요한 일이네요.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도시가스 쪽에서 일단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납부하게 되면은 그 외곽에서 일단은 메인관들을 자르는 게 일단 도시가스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내부에 일단은 세대별로 이익관들 그런 거는 저희 업체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면에서 이제 나오는 성면 조사에 필요한 그 가스의 그 입상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면이 있기 때문에 성면 해체 전에 도시가스가 저희가 먼저 투입이 돼서 성면 해체에 그 가스켓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저희가 이제 절단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뭐 이건 좀 다른 주장이지만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태진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용역까지 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 설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봉투 2-3개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조합해서 과다한 공사비를 주면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공문을 일단은 뭐 관할구청에다 동주구청에다가 뭐 쓰레기 생활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뭐 사진도 관련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조합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폐기물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뭐 그냥 건폐가 아닌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제 쇼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들이 다 이주 나가면서 그냥 다 그 자체에 다 버리고 가셨어요. 가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폐기물 양이 진짜 상상 외로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지금 설명하신 그쪽에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사에서도 봉투 두세 개 가지고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저희 해결이 안 되죠. 네. 네. 그건 좀 잘못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제가 현장을 들어도. 다녀도 생활 폐기물은 항상 나옵니다. 네, 그거는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업체가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처리하는 걸로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좋은 말씀 주신 태진이 씨와 안음정계 두 분 감사드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쟁점 사항인 기반시설 공사를 수행하신 이암건설에서 오신 최상덕 이사님을 모시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과도한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네, 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반시설 공사를 주도해온 이암건설의 최상덕 이사라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처음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한 분야만 치우쳐서 한 게 아니고 공원공사, 우수공사, 도로공사를 병행해가면서 도로를 몇 번이나 이제 민원 때문에 완성했다가 뜯었다가 완성했다가 뜯었다가 이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런 예로가 있었네요. 네네네. 이거 공사를 완료를 하려면 1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심해서 이건 경사가 너무 세더라도 뜯어내고 원격을 다시 받쳐갖고 도로를 또 낮추고 또 이쪽 공원 쪽도 저희가 이제 도로 공사하면 순수하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수공사도 애초 계약이 없던 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 하니까 조합에서도 인정해 주셔서 그거를 저희한테 변경 요청을 해서 이사회를 통하고 대의원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네. DH 건설이 당초 네. 일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네, 네. 타결이 되고 네. 후에 이암건설이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단순히 도로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네. 여러 뭐 민원이나 구청의 요구 뭐 여러 가지로 네. 인해서 여러 차례 도로를 재공사하고 네. 공원공사도 맡아서 했고 네. 우수관리공사 등 여러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네. 이중 계약도 절대 아니다 이런 아니죠. 주장이시네요, 그죠? DH 건설은 이미 타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DH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은 네. 도로공사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네. 마지막에 한번 쭉 깔면 되는데 네. 이걸 왜 처음부터 일찍 네. 그 도로를 공사를 하고 또 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매우 의아하다는 아, 의혹을 네.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사시는 분들 1차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기존 출입구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 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 길을 없애야지만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달라 먼저. 아, 우회도로. 우회도로 예, 예. 저쪽으로 신동 아파트 뒤쪽으로 넘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조합에서 뭐 구청하고 조합하고 엄청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네, 네. 경사도가 경사도도 그렇고 네. 일단 그쪽으로 우회도를 내놓으니까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이 돼요. 네, 경사도 때문에. 아, 그때. 네네. 그래서 기존 이제 우회도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없애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합에서 먼저 그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민원 없애기. 아, 네, 그렇게 된 거네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을묘 종합건설의 김근식 이사님을 모시고 방음벽 공사비가 부당하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방음벽 공사를 처음 접할 당시에는요, 일단 처음에 그 재건축 이전에 실시한 그 소음 측정
예측을 하는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 들어왔을 때에는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다시 해서 방음벽을 올리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는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다시 했고요. 이래야만이 추후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도 방음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나 시행을 할 때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다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 경험에 따라서 다시 한번 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예상했던 소음 기준치보다는 예. 나중에 그 실제 공사를 앞둔 그 데이터나 아니면 공사 중의 데이터들이 소음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이 돼서 예. 결론 방음 시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로는 그 당시하고 저희가 공사할 때하고는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 방음벽 높이도 틀려졌고, 방음벽의 규격이나 재질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추후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방음벽에 그 유리 자체 프레임을 가는 또 추가적인 공법을 해가지고 추후에 유지 보수 관계나 뭐 안전성, 그리고 그 방음벽이 높이가 틀려짐으로 인해서 또 기초, 가장 중요한 그 기초 부분이 사실 다 설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사금의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늘어난 소음을 그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기준이 되는 기본 부분 쪽도 그렇고 높이도 뭐 상당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그 바로 인접하는데 이제 철도 부지가 있어가지고, 네. 철도도 이제 국가 뭐 보호시설로 돼가지고,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한 네, 그렇죠. 예,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그 주관했던 게 교통공사 쪽인데, 교통공사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어쨌든 안전사고나 인사사고가 있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작업 중에 볼트 하나라도 이제 그 철도 다니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 뭐 전기에 대한 보호카버 뭐 안전성이나, 그리고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야간에 공사라든가, 추가적으로 뭐 하나 올라가라도 철도 그 감시원을 또 둬가지고 뭐 확인을 하면서 작업하라고 하든가, 네, 그런 아니면 뭐 있었네요. 지질에 자기네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 뭐 사전에 뭐 땅 파가지고 자기네 기초까지 다 확인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뭐 자기네도 추가적으로 공사 중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뭐 감시 카메라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그 많은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공사보다는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좀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업장과 달리 지하철 문제도 있고 해서, 철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네. 이 모든 거는 또 조합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이사회나 대의원회 이런 결의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작 1 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비대위의 그럴싸했던 설명 내용이 얼마나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주장인지, 또 조합이 수행한 업무가 큰 어긋남이 없는 바른 업무 수행이었는지를 알게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바른 선택에 바른 길잡이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공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수고 봉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조합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장님과 임대위원은 누구나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며 조합원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빠른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고 동작 1 재건축 사업의 바른 길잡이, 바른 등대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동작 1 재건축 조합원과 가족 여러분, 춥고 어두웠던 긴 터널을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헤쳐오며 수고 봉사해 주신 이병래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유튜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조합장님과 정말로 마음고생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조합장님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작 1주택 재건축 조합장 이병래입니다.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저희 동네가 지금 1차도 같은 변호사한테 이겼고 2차 도로도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재판이 져서 많이 부담들 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저희 지금 법인세라는 건 조합원들은 싸게 주고 일반 분양 비싸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 대한 계속 세금이 나오면서도 비대위 쪽에서는 뭐 신탁 등기를 끌면 그 세금이 안 나온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신탁 등기는 조합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조합원들의 안전하게 해서 해놓은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었다 가지고 돈을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 쪽에서는 막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최고 뭐 조합장 2번 나와서 안 되고 상근이사도 이제 해달라는 거 안 되고 하다 보니 지금 최고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여기 사는 지가 벌써 52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뿌리박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진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가 비리가 드러났다 364개 어디로 갔다 했는데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 제가 무슨 비리가 들었을까. 경찰서도 여러 번 수번 갔었고 지금 서울 실태조사도 서울시에서 벌써 2주 받았고 세금 해는 조사도 일주일 넘게 받았어도 아무 일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재건축 해놓는다는 추가 부담 또 낸다 했는데 추가 부담 저희는 우리도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제가 해놓는 그렇지만 바뀌면 아무래도 조합장 뽑으려면 한 2, 3개월 걸리고 준공 뛰자고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하면 절대로 그 비대위 쪽에서 추가 부담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4월 말일까지는 일반 분양자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월 말일까지는 중국을 뛰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4월달로 뭐 일반 분양자 대판하면 거기도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합원님들이 심사고 생각을 하셔갖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열심히 그동안 또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점도 있겠지요. 물론 제가 뭐 꼭 다 잘했다고만이 아니라 뭐 돈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뭐 돈이 여기저기 도망갔다 어쨌다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으로서 그냥 할 말 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